안녕하세요. 참 우리 혈액 속에는 생명의 시계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어떤 사람들은 100세 동안 살면서 아주 건강한 시계가 있어서 심장이 뚝딱뚝딱 아주 정상 규칙적으로 뛰어주면서 생명의 시계가 멈추질 않는가 하면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살에 생명의 시계가 또는 10살에 50살에 생명의 시계가 멈춰요. 근데 그 혈관 속에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피가 있죠. 근데 피 속에는 참으로 아주 귀중한 생명액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것이 혈구들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우리 몸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도로로 보자면 고속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고 오솔길이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의 그 혈액의 수치는 그 영양염류가 여러분 생명시계입니다. 그것이 1.0%가 있는 사람은 영양염류, 썩지 않는 물질, 생명의 물질이 있는 사람은 시계가 안 멈추거든요. 생명시계가. 적혈구, 백혈구가 정상으로 가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 동맥경화 온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생명시계가 멈췄어요. 얼마나 멈추면 상중하로 보면은요, 한 중간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생명시계가 반쯤은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럼 뇌졸중에 온 사람은 생명시계가 거의 90%가 멈췄죠. 그래서 뇌졸중 온 사람 재활 치료를 합니다. 그럼 조금 라이크해져 가지고 나오지만은 역시 손을 이리고 댕기죠. 팔을 이렇게 끌고 댕기죠. 이것은 더 이상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생명시계가 거의 다 왔다. 이제 죽어간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혈관이 굳어대는 거죠. 세포가 굳어간다는 거죠. 굳어가면 생명시계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시계를 좀 빨리 연장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영양염류가 우리 혈액에 썩은 물질이 썩지 않게끔, 굳어가는 물질이 굳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28살 먹은 처녀가 며칠 전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 피부가 전부 굳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피부가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6년 전부터 이렇게 굳어가면서 이쪽으로 해서 이만한 시커먼 점이에요. 그 점자리에 뭐예요? 전부 염증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약 가려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그 주위로는 빳빳해가는 여성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생리통이 심하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생리하기 전부터 그냥 직장도 한 2, 3일 쉬어야 되고 그렇게끔 통증이 온대요. 그럼 사람은요, 자궁 안에 이만한 어혈덩어리가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이게 피가 바깥으로 방출 못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명시간이 처녀지만은 굉장히 늦춰져가지고 굳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그 영양염류를 1.5리터에 타서 60ml를 이제 타서 섭취를 시켰어요. 시켰더니 딱 하루 먹었는데 이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더래요. 하루 먹었는데 보세요. 영양염류가 생명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생명의 시간을 많이 낮추잖아요. 여성이. 그러면서 전화가 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루 먹었는데 어떻게 이 피부가 부드러워지냐 이거예요. 그럼 피부병 온 사람들이 보통 피부가 굳어요. 굳으면 거기에 뭐가 끼어요? 영양염류가 없으니까 세균이 들어오죠. 세균이 여기서 들어와서 그 피부를 분해하죠. 번식해요. 피부를 먹고 그 속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이
피부병이거든요. 군데군데 일어나는 게. 어디가 심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랫돌이 배 밑으로 그렇게 그냥 온갖 피부병이 돼가지고 여기가 그냥 심해 못 살겠대요. 그리 와서 이 아랫배가. 그래 내가 또 물었어요. 왜 찹니까? 왜 이렇게 차서, 이 차서운 병입니다. 혹시 처녀 때 치마 입었죠? 그러니까 이 치마들 입은 여성들은요, 아랫돌에 하체에 바람이 들어오면요, 이게 여기가 체온이 낮아지면 아랫배 체온이 보통 37도, 8도거든요. 그것이 체온이 조금 내려가면 여기에 세균이 뛰어들어요. 그래서 그쪽에 제일 먼저 피부병이 와가지고 이 전신으로 월경템 때문에 이렇게 온몸이 이제 전신으로 해서 살이 굳어가면서 오는 그 처녀가 자, 당신의 생명시간이 지금 짧아지고 있으니까 생명시간 연장을 해야 된다. 수도를 시키고 다시 생명시간을 올리는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영양염류 농도를 높여라. 지금 당신의 영양염류가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다. 우리 혈액의 얼마? 1.0%가 정상인데 지금 당신은 0.9, 0.8, 0.7, 0.6, 0.5 이하로 내려간 상태다. 그러면 당신의 지금 병원에 가서 혈액 속에 마그네슘이 얼마나 들어있나, 염도가 얼마나 들어있나 한번 재봐라. pH를 재봐라. 염도의 수치를 재봐라. 했더니 그 여성이 가자마자 재더라고요. 염도의 수치를. 근데 0.3밖에 없어요. 그럼 0.3 염도의 수치라고 나와 병원에서는요. 우리는 저연고미 의학에서는 영양염류의 수치라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냥 염도의 수치라고 나와요. 그 염도 수치가 0.3%니까 내 몸이 생명이 단축돼 굳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0.4, 0.5, 0.6, 0.7, 0.8을 올릴수록 수명이 길어진다. 연장이 된다. 그러면서 피부병이 치료되는 거니까 오직 그거를 하려면은 영양, 염류의 수치를 높이면 어혈의 물질, 우리 몸속에 굳어가는 물질, 시간이 스톱이 셀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전부 해독하고 소화해서 바깥으로 익스크레이팅. 이제만 되면은 당신이 스트롱한다. 그 스트롱도 상중하다. 자, 내가 자고 나면 피곤이 없는 것이 그게 스트롱이다. 아주 눈이 아픈지 귀가 있는지 코가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그게 스트롱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서 제가 이제 치료하는 방법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그 여성의 원인 분석까지 지금 제가 했죠. 영양염류가 결핍증은 생명을 단축시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의 연장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영양염류 농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명 연장을 시키려면 1.0%만 올리면 시킬 수 있다 하는 게 단추롭죠. 그럼 영양염류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7, 8을 잠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생명의 시계는 1.0%가 영양염류가 혈액 속에 있는 것이 생명시계가 100세, 200세까지라고 연장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0.9만 낮아지면 이게 10%가 생명 연장이 줄어들어요. 100년 살 거면 90살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0.8이면 얼마요? 벌써 80살밖에 못 살지요? 0.6이면 얼마 돼요? 60살밖에 못 사는 거예요. 0.5면은 50살도 못 살아요. 그때는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성이 0.3%였죠. 온몸이 굳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불임에다가 유방암에다가 난소암에다가 이러한 질병이 찾아오면 그저 한 3, 4년, 5, 6년밖에 더 이상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퀴컬. 병이 막 퍼져나가겠죠. 병이 100 스프레이도 퀴컬.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보다 생명을 연장시키면 더 빨리 퍼져나가니까 이것을 퍼져나가는 것은 생명 연장을 시키려면은
생명을 이기려면 이 숫자를 자꾸 올려주겠죠. 0.6, 0.8, 0.9로 자꾸 상승만 해주면 아무래도 스프레드 키커, 아무리 퍼져나간 병이라도 잡아야 안 잡아요.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시계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낮아지면서 브레인 스트로크, 뇌졸중, 우리가 하이퍼텐션, 고혈압, 서든데스 이런 여러분 죄송하지만 0.3만 대나 0.2만 대면요 돌연사가 옵니다. 이번엔 마라톤 뛰다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양염류가요 이제 마지막에 1리터당에 우리 피 1리터당에 마그네슘이 20g가 정상인데 20g가 그런데 1리터당에 21g가 정상이죠. 그 정상인데 그것이 0.2 정도 내려가면은요. 그것이 일단 사람이 쓰러져요. 그러면 그때 시간은 딱 10분밖에 못 기다린답니다. 이번에 마라톤 뛰다가 죽은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대요. 실려가서 여기다 전기를 댄 거예요. 뛰도록 심장을. 오해를 했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10분이 넘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10분 내에 영양염류를 원액을 우리 리퀴드맥 같은 걸 반병 정도를 한 30ml만 입에 넣어주면 그냥 발딱 일어납니다. 영양염류가 입을 통해서 피를 통해 영양염류는요 언제 소장에 들어서 피 나갈 시간이 없어요. 위에서 급하니까 바로 흡수해가지고 바로 그냥 혈액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렇게 강한 영양염류가 그래서 우리는 이 브레인 스트로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뇌졸중 같은 게 오지 않고 생명이 연장이 되면서 얼마나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짧아지는 것은 바로 영양염 농도가 낮아지는 거고 생명이 길은 것은 항상 일정 공포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 0.5% 있는 사람들이 항상 고혈압 증세 가지고 있죠. 혈당이 올라가죠. 이런 사람들은 영양염류가 0.5%, 4%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뇌졸중이 오죠? 그래서 이고 댕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영양염류가 없어서 이러한 질병이 오면서 시간이 단축되면서 고생하면서 돌아가신다. 여러분들 한 3개월 전부터 눈에 경련이 일어난다, 쥐가 일어난다, 이런 사람은 눈에 벌써 생명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경을 쓰게 되고 도수를 점점 날아가더라고 눈 속에 세균이 눈썹 속을 뽑으면 그냥 곰팡이균이 아니라 그러한 그냥 그 기생충 같은 게 9마리 10마리씩 눈세포 속에 들어있고 눈에 중풍이 다 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 단축되는 것, 눈 생명이 단축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우리는 벌써 영양염류가 없으면 무조건 혈액이 썩습니다. 혈액이 썩으면 누가 찾아와? 세균이 곰팡이나 박테리아 발로 찾아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력을 라이크할 수 없어요. 시력을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시력이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은 무조건 영양염류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녹내장은 뭐예요? 혈관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 녹내장 안에 우리 눈 안에는 안방술에는 물이 하루에 0.5리터가 흘러요. 그 눈물이 흐르니까 눈이 뻑뻑하지 않고 눈물이 흐르니까 눈세포가 눈물을 먹고 살아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책도 보고 눈으로 보고 아유 우리 아들이 죽었어 하고 울기도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 그렇죠. 눈으로 보고 모든 우리 감정도 느끼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사람을 패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눈이 모든 것을 우리 몸을 핸들링할 수 있는 눈이에요. 여기 경련이 일어난다. 생명이 단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눈만 생명이 단축되는 온몸이 다 어두워지는 거고 생명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선이나 동물들이 죽으면 제일 먼저 눈이 썩습니다. 눈은 생명의 물질이라는 걸 여러분들 더구나 더 혈액과
똑같은 일을 한다. 이런 걸 아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시간은 연장시켜주는 것은 피가 아닙니다. 피 속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시간, 피 속에 무엇이냐? 그것은 영양염류, 썩지 않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양염류 가지고 우리가 수명의 시간이 올리기도 하고 날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영양염류가 없으면 혈관에 우리가 들어온 지금 주로 주식이 기름기를 많이 먹죠.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인산식품. 이것이 와서요, 혈관에 붙으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돼지고기나 소고기 먹고 그릇을 찬물로 닦아봐요. 닦아져요, 안 닦아져요? 제일 문제는요, 따뜻하게 돼지고기, 닭고기 먹고 나서 그 음식점에 주는 그 찬 음식 있죠? 뭐, 감준이, 뭐, 아이스크림, 뭐, 콜라, 사이다, 이거 먹고요. 또 냉면 먹으면 그냥 얼어붙죠? 그럼 혈관이 우리가 찬물로 고기 먹은 그릇 닦는 거나 똑같아요. 그것이 혈관에 붙으면 바로 그것이 생명이 연장이 안 되는 겁니다. 수명이 굉장히 시간이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섭취해 줘야 되고 혈관에 묻은 것이 지기 위해서 또 영양염류만 있으면 우리 몸속에 피부병이나 뇌졸중 같은 것이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 혈관이 좁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혈관에 기름기가 붙으면 혈구들이 죽죠. 자기들이 운행을 못해 산소를 흡수해요. 여기 이 끝에 있는 적혈구가 산소를 여기까지 운반했죠. 그럼 이 운반한 것을 다시 적혈구가 어디로 와야 돼요? 이산화탄소를 싣고 우리 폐까지 와야죠. 오질 못하고 여기에서 그냥 머물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적혈구가. 그러면 산소는 어디에? 이산화탄소는 지금 이 손끝에 와 있죠. 이게 배출력 과부하가 일어나서 몸이 차지는 겁니다. 그래서 폐질환, 수명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과부하를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구들은 점점 죽어가죠. 죽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혈관에 기름기가 붙어서 우리 폐세포를, 폐암을 또는 폐를 죽여가는 거죠. 이것이 염증 수치라고 봐요. 그래서 염증 수치는 누가 올리냐? 혈액이 기름기가 축적되면 올리고 기름기가 축적되면 바로 그것이 암으로 변해요. 우리가 지방은 바로 암덩어리로, 비만으로, 암으로. 그래서 심근경색이 오고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고 뇌경색이 오고 이러한 질병이 우리 몸에 찾아와서 결국은 수명이 굉장히 단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의 수치를 항상 유지해 주는 것이 노화도 없고 이러한 수치 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병이 없이 일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의 수를 염증의 수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균의 수치인데, 염증의 수치인데, 내 몸의 세균의 수치가, 내 몸의 세포가 100조죠. 그럼 100조가 세균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몸은 약 90% 죽은 상태입니다. 세균의 수치가 자꾸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양염류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세균의 수치가 자꾸 수치가 올라가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사람, 폐질환, 동맥경화, 뇌졸중이 온 사람들은 이미 세균의 수치가 넘어 쌓여가지고 우리 세포를 거의 다 죽이는 상태입니다. 다시 재생이 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 생명은 그저 단축시키고 만다는 걸 여러분